예, 먼저 전국에서 최다 득표로 그리고 또 최다 득표 차로 저를 지지해 주신 우리 광주 시민, 우리 북구 유권자 여러분들에게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만큼 많은 또 책임감도 갖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총선은 4년 전에는 저희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완패를 했었습니다. 다시 광주뿐만이 아니고 전남까지 시도민 여러분들께서 문재인 정부와 또 더불어민주당을 믿고 저희들을 지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 선거는 예년에 있었던 그런 국회의원 선거나 뭐 지방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코로나19라는 이 전대미문의 바이러스 재난 때문에 선거운동을 예전처럼 하지를 못했습니다. 중앙당 차원에서도 대면 접촉 못하게 했기 때문에 과거 같으면 상가도 일일이 방문해서 명함도 드리고 또 교회나 이런 데 가서 본인을 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취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런 걸 못하게 하니까 근본적으로 선거운동 자체가 제한된 선거운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어려움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선거운동을 대부분 아침 저녁에 거리에서 이제 출퇴근 인사하는 정도 그리고 SNS를 통해서 웹자보나 이런 걸 통해서 후보를 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과거와는 다른 선거운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기억들이 남습니다. 우선은 이제 제가 아마 당선된 그 어느 후보 못지않게 다양한 경력을 제가 갖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평범한 은행원으로 출발했지 않습니까? 광주은행에서 은행원으로 출발해서 광주은행 노조위원장으로 또 은행에서 거의 17년 근무를 했었고요. 그 이후에는 광주시의회에서 8년 동안 광주시 의원으로서 그리고 이제 전국 최연소 광역시 의장으로서 광역시 의장도 경험을 했고 2007년에는 노무현 대통령 모시고 청와대에서 사회조정 3비서관으로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 조정을 하는 국정을 또 다룬 경험을 갖췄었고요. 2012년부터는 또 경제부 시장으로 이렇게 광주시의 전반적인 행정을 또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또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중앙당의 최고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민들께서 지난번에 이제 저 낙선에 대해서 좀 미안한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영석이 고생 많이 했고 저 공부도 학습도 많이 된 것 같다. 이번에 좀 만들어주자. 그런 의견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근본적으로 가장 우리 지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우선 지금 뭐 코로나19 영향도 있습니다만 그 전부터 우리 지역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먼저 좀 해야 될 일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AI 집적화단지 즉 인공지능 집적화단지를 저희 광주로 이렇게 배려를 해 주셨고 또 저 지역구에 AI 집적화단지가 들어서게 됩니다. 일본의 소프트뱅크 회장인 손정희 회장이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첫 번째도 AI다. 두 번째도 AI다. 세 번째도 AI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손정희 회장 같은 경우는 자기가 펀드를 약 한 10조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00조죠. 100조를 만드는데 전액을 다 AI 산업과 관련돼서만 지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 이제 광주에 앞으로 들어서게 되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의 일자리 그리고 나주 혁신도시와 관련된 에너지밸리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된 GGM, 즉 자동차밸리 그리고 AI 집적화 단지 이렇게 해서 광주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일에 우선 중점적인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SOC 산업들이 좀 지지부진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봉동에 동광주 IC에서 광산 IC까지 확장을 해야 되는 고속도로를 확장해야 되는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에 이제 그 진입로를 만드는 것, 용봉 IC 진입로를 만드는 부분에 대한 지역민들의 요청이 많이 있었는데 그동안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계속 사업 우선순위가 밀려왔거든요. 다행스럽게 이제 올해 25억의 설계비 예산을 반영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을 빨리 추진해내는 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좀 지금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게 광주에 운전면허 시험장이 없습니다. 1997년에
나주로 운전면허 시험장이 전남으로 이전한 이후에 거의 23년 동안 광주 시민들은 면허증을 따기 위해서 또 갱신하기 위해서 적성 검사를 위해서 나주까지 가는 불편을 감수해 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차제에 저희 북구에 광주 운전면허 시험장을 새롭게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안전부하고도 아주 긴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도로교통공단과도 지금 긴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지역민들이 북구에가 체육 인프라가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양산동에는 지금 종합체육관을 건립하려고 설계를 지금 하고 있고, 영산강 주변에 이제 그 수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에 어르신들의 이제 파크 골프를 할지, 또 우리 지역에 야구장이나 축구를 좋아하시는 동호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 동호인들을 위한 체육 인프라도 앞으로 좀 확충을 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이번에 전부 손갑석 의원을 제외하고는 초선 의원들이 당선되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께서 이제 그런 우려, 염려도 말씀을 하십니다. 대신 초선이지만 또 그만큼 열정을 갖고 의정활동을 한다면 재선 3선 의원 못지않는 역할들을 할 것이다 기대도 갖고 있고요. 특히 이제 4년 전에 당선됐던 국민의당 국회의원들이 국민의당이 분화되면서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그런 여건이었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이제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또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할 수 있는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팀을 구성해서 지역 발전을 그리고 또 지역이 원하는 일들을 추진한다면 저는 훨씬 더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초선 의원이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또 개인적으로는 이제 최고위원을 벌써 2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3선급 초선으로서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행정안전위원회를 그 상임위로 가려고 이렇게 당에도 요청을 하고 있고 지역에도 여러 의견들을 그렇게 조율을 했습니다. 당선자 간에. 제가 행정안전위원회를 가려고 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5.18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률들을 제정하고 또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그동안의 역사적으로나 법률적으로 다 이렇게 정리가 된 5.18을 지금도 폄훼하고 왜곡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떠한 단죄를 한다랄지 이런 일들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방안들이 지금 없거든요. 제도적으로. 그래서 5.18 역사 왜곡 처벌법 이런 것들을 좀 1호 법안으로 제정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요. 지난해에 출범을 했습니다만 어제 이제 현판을 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18 진상조사위원회 같은 경우도 특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2018년 3월에 만들어졌는데 이제 진상조사위원회가 이제 활동을 시작하는 이런 그동안의 발목 잡기들이 계속 이어져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상조사위원회도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정말 5.18의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특별법을 개정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지금 행안위를 신청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광주시의회에도 근무를 했었고 또 광주시 경제부시장으로도 활동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방분권이나 지방자치에 관심이 많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그동안 남북 문제가 가장 큰 화두가 되고 국정 운영의 방향이 되다 보니까 지방분권이 지금 조금 뒤로 후순위로 밀려있는 그런 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대통령께서 공약하셨던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안위에서 좀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예, 이제 20대 국회에서는 저희들이 과반수를 넘기지 못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대통령의 개혁 과제나 이런 부분들이 야당의 발목을 잡혔던 게 사실이거든요. 이번에 저희 더불어민주당에게 177석이라는 이런 과반이 훨씬 넘는 거대 여당을 만들어주신 우리 국민들이나 시민들의 바람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지 못했던 개혁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라는 그런 주문일 거고요. 두 번째는 2022년 정권을 반드시 재창출해내서 그런 개혁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해라 하는 그런 저는 국민들의 명령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21대 국회가 그런 국민들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에 저희들을 당선시켜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초선이지만 염려하지 않게끔 저희들이 똘똘 뭉쳐서 원팀으로 지역 발전 그리고 또 2022년 정권 창출 이루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